조금씩 자라는 나의 모습 보이시나요? 그댈 향해 가지요. 하루하루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그대가 되는 나. 바람에 내 몸을 맡긴다면 달 수 있어요. 나를 받아주세요. 눈물이 나요. 그대가 있어 내 삶을 사랑하게 됐어요. 열리지가 되어서 그대 품에 안겨 하늘을 하루하루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그대가 되는 나. 바람에 내 몸을 맡긴다면 달 수 있어요. 나를 받아주세요. 눈물이 나요. 그대가 있어 내 삶을 사랑하게 됐어요. 열리지가 되어서 그대 품에 안겨 하늘을 따라가요. 열리지가 되어서 그대 품에 안겨 하늘을 따라가요. 네, 아빠는 나무다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사실은 뮤직비디오가 중간에 플레이가 되다가 살짝 멈춰버렸는데 사과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네요. 이 뮤직비디오들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낫겠죠? 그 예민 씨의 열리지라는 뮤직비디오인데요. 공교롭게도 오늘의 그 아빠는 나무다의 저자이신 이태범 씨가 바로 이 소재로 나무에 대한 이야기, 아빠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집필할 때 바로 예민 씨의 이 뮤직비디오, 노래 열리지가 탄생이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굉장히 이미지가 비슷하고 감성이 비슷해서 정말 운명처럼 그렇게 오늘 처음 여러분께 선을 보이는 자리였는데요. 이전에도 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이 내용과 그 아름다운 그림체의 마음을 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태범 씨와 또 예민 씨가 친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했는데 오늘 또 중국의 조선족 아이들에게 음악 수업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자리에 참석 못하신 대신 자신의 열리지 뮤직비디오를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중간에 살짝 그 보이지 못한 점이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아까 리허설 할 땐 잘 나오던데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거 저희 그 다음 카페에 아빠는 나무다 들어오시면 그쪽에서 동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행사 끝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또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제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지시지 않았나요? 아닌가 보죠? 그래도 소개는 해드려야죠. 저는 이 시간 아빠는 나보다 북콘서트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 목소리가 귀에 익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오전 11시 CBS 음악 FM에서 신지혜 영화 음악을 제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태범 씨와 굉장히 오래전에 인연을 맺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됐는데 이 인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사실은 무대를 꾸며주실 모든 분들도 이태범 씨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친분이 있어서 그냥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마음에 동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 무대를 꾸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뭉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뭉클함과 함께 인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아빠는 나보다 저자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자 소개가 저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떨려서 못 견디겠다고 앞에 매를 먼저 맞는다고 하시네요. 자, 오늘 아빠는 나보다 출간 기념에 오셨는데 이 자리는 또 모든 세상의 모든 아빠들과 모든 가족을 응원하고 서로 함께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아빠는 나보다 저자 이태범 씨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뜬 것 같아요. 어제는 눈이 와서 떨었고요. 오늘은 추워서 떨리고 긴장돼서 떨리고. 그런데 아빠는 나무다를 적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께 큰 빚을 진 것 같습니다. 이게 출연하시는 선배님들한테도 큰 빚을 짓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시간 내셔서 오셔서 정말 고맙고, 그다음에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제 후배들 고맙고, 그다음에 영상까지 보내준 예민 선배님, 뭐 생방송이니까 가끔 이렇게 방송 사고는 납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하실 분들은 방송 사고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이리저리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소개시켜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공연 행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스태프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내빈 소개는 하지 말자. 내빈은 제가 가슴 속에, 그다음에 우리 스태프들이 가슴 속에, 그다음에 오셨을 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걸로 하고 가급적이면 공연을 진행하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너는 글 쓴 저자가 손님들 초대해놓고 뭐 노래도 한 곡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선배님들이 하시는데요.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 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맨 마지막에 올라가서 제가 노래를 부른다고 치면 앞에 전부 다 가수들인데 제가 뭐가 됩니까? 우리 애도 와 있고 우리 어머니도 와 계신데요. 그래서 그냥 올라와서 고맙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뭐 이런 말씀만 그냥 주제넘게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도 지금부터 공연 즐기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껏 공연을 즐기고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빠는 나보다 저자 이태범 씨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북콘서트로 여러분께서 오셔서 함께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로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랑도 사실은 15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TM2라는 회사의 대표로 계셨는데 그때 가위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아주 이야기가 있는 슬픈 호러 영화였고요. 유준상 씨, 또 김규리 씨, 그리고 하지원 씨, 그때만 해도 우리 참 어렸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했던 영화가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OST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저도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이태범 씨 개인적으로도 부침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큰 병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그걸 딛고 일어서면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라는 책을 한번 냈었어요. 그때 다시 연락이 되어서 만났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련이 닥치기도 하고 큰 일이 닥치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공이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고 마음의 근육이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고 어쩌면 용기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고 힘이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지만 그걸 딛고 일어설 때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보상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다시 흘러서 2014년 2월 9일 오늘 아빠는 나무다 북콘서트에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축하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우리 축하해, 축하합니다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축하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다시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축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남의 일에 진심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인사하는 것. 아, 이게 정말 본질적인 축하구나. 우리는 아마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텐데요. 오늘 뭐 북콘서트에 오시긴 했지만 이 저자에 대한 축하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축하, 우리 지금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잖아 하는 그런 축하의 의미도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제일 처음 이 무대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온 분을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이분은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콘서트이고 많은 공연하실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분은 공연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축하의 마음 혹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분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이세요. 누굴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원식 의원님이십니다. 이분은 또 그 수필가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짬을 내서 오셨네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의 최고위원하고 있는 우원식입니다. 저한테 시를 하나 읽으라 이런 과제를 줬는데 사실 저는 이태범 씨하고는 상당히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좋아하는 김근태 형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뜻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했던 동지이기도 하고 또 후배이기도 하고 또 그 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서 이런 책을 낸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시를 읽으라고 하는데 제가 이 신앙송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용기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태범 씨가 아빠는 나무다 여기에서 제 책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느끼는 아빠 그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그 큰 가르침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출판 기념일 축하하고요. 축하하는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플라타나스라는 시입니다. 플라타나스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나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물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나스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린다. 먼 길에 올제 홀로 되어 외로울제 플라타나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나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나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를 낭송하는 의원식 의원께서는 굉장히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본인께서는 시낭송을 잘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나친 겸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울림이 있는 그런 낭송을 해주셨네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 김현승님의 플라타너스는 이태범님의 아빠는 나무다 책에도 수록이 돼 있는데요. 이런 나무라는 것들이 오늘 아무래도 이 북콘서트의 테마일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지는 것 같습니다. 아빠는 나무다. 저는 책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왜 아빠는 나무다일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뮤직비디오 열리지도 사실 나무와 나무잖아요. 열리지가 어떤 나무인지는 아시죠? 양 옆에 같이 서 있는 나무인데 가지가 서로 뻗어서 하나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나무인데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 혹은 뭐 남녀간의 사랑 이런 걸 얘기할 때 열리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리지가 꼭 그 연인에 대한 사랑만 나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가족이라고 묶인 우리들이 더 큰 열리지를 이루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에게 열리지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죠. 나무로서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을 때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거대한 어떤 자연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늑함과 포근함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 또 여기 단상 이런 것도 다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나무를 뺀다면 아마 남아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무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나무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분위기는 조금씩 더 흥을 돋궈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콘서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그 공연 무대를 마련해 줄 선생님은 권정구 님인데요. 이분은 오늘 함께 협연하실 분이 같이 와 계세요. 권정구 님은 이태범 씨와는 벌써 또 한참 전에 2007년에 방송 활동을 하다가 연을 맺게 되셨는데 지금 작품 음반 바람이 전하는 말 외에도 다수의 음반이 출시돼 있습니다. 지금 또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베르디아니의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작품 그 활동도 음반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공연도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윤소라님의 아쟁과 함께 협연을 이룰 텐데요. 두 곡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 원래는 이 곡은 해금과 기타가 어우러지는 곡인데 오늘은 아쟁과 기타로 함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메모리라는 곡입니다. 기타와 아쟁 연주곡으로 작곡이 된 곡인데 아마 굉장히 느낌이 색다르고 흥겨운 무대가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무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쟁 연주를 해주실 윤소라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굉장히 아쟁을 연주하시지만 모던한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권정구님과는 한국과 일본의 한일수교 20주년 기념 공연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타와 아쟁 협연을 많이 하셔서 국내의 첫 기타 아쟁 첫 음반을 함께 내기도 하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음악이라는 건 직접 들어야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 직접 들으시고 감동을 느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권정우님과 윤소라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이 두 현악기가 이렇게 음색이 잘 어우러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했어요. 권정구님과 윤소라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음악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씩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음악이 있고요.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는 음악이 있는데 지금 들으신 이 곡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타의 소리가 저렇게 멋진 것이었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요. 아쟁이 소리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준 그런 두 곡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음악은 공간감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말에 동의를 하실 텐데요. 공간을 작게 차지하는 곡이 있고 공간을 크게 가져가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곡은 공간감을 뛰어넘는 어떤 힘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 정도 공간 부피로 환산할 수 없는 넓은 우주로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우리가 청각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지 않으셨나요? 이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건 분명 우리에게 굉장한 행복이고 행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빠는 나무다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시간인데요. 이분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이분의 음성을 들으시면 바로 너무나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송시현님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큰 박수로 공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태범 작가의 아빠는 안무다라는 이 아름다운 북콘서트에 초대가 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선 노래로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곡으로 불러드릴 곡은 예전에 이선희 씨를 통해서 제가 작곡해서 발표했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이라는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책장을 넘기면 오후 끝내 이르지 못할 아쉬움과 초라한 속죄가 옛 이야기처럼 우연 창틀의 먼지처럼 오가네.
없어도 보는 얼굴을 문 닫고 그대여 눈물이 없어도 꽃은 피고 내게 불지네 내 남은 그리움 세월에 띄우고 잠이 드는 꿈을 꾸네 잠이 드는 예, 즐거우세요? 예, 오늘 역시 예상한 대로 상당히 과묵한 그런 관객들 앞에서, 왜냐하면 제가요 보통 비바람이 하면 함성이 터져야 되거든요. 뭐 제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노래를 잘했어야 되는데 많이 못했나요? 마음이 되게 무거워요. 사실은 제가 우리 이태범 작가랑 뭐 오랜 시간을 같이 청춘을 보내면서 작년 가을 겨울쯤에 2월달에 이런 행사가 있을 것이다. 미리 시간을 좀 뽑아 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태범 씨가 저를 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케줄을 이미 뽑은 게 벌써 한 4, 5개월 기다렸다가 온 공연이거든요. 예. 근데 저런 건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출판 기념회 공연을 간혹 이제 하게 돼요. 이제 주변에 그 비교적 먹물들이 많아가지고 축하를 해주러 자주 가는데 오늘 공연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통 그 마이크에 이펙터도 없고 그냥 피아노 있는 경우도 없어요. 근데 제가 미리 피아노가 있는 줄 알았다면 피아노 조율을 해서 세팅해서 피아노 치면서 연주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만큼 오늘 꼭 오랜만에 제가 마치 공연을 하는 듯한 그런 뿌듯함을 안겨준 이태범 작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태범 작가에게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이번 그 책이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써내려간 책이 아니라는 게 저는 참 감동스러워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태범 작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인생에서 과연 몇 년 정도 될까요? 저는 한 50년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 태어나서 일단은 몸을 키우고 인문학의 기초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할 나이가 되면 거의 한 20대 전후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 50년 동안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반을 지나고 있는 나이에 책을 낸다라는 건 사실 뭐 여러분 중에도 책을 내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소설은 아니고 이제 시집을 한 3권 정도 낸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 멋에 쓸 때랑 이걸 책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건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자신이 한 10여 년 동안 몸소 겪어오면서 느꼈던 일들을 이렇게 피 흘리면서 글을 쓴다라는 건,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서 세상에 내놓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부디 여러분들 가슴에 큰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삶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더욱 발전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가요계를 사실 살짝 떠나서 뮤지컬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아빠는 나무다 이 책으로 어떻게 뮤지컬을 만들 수 있을까 열심히 저는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이 될지 마지막 곡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끝에 반응을 보고 제가 앵콜곡을 하나 더 할지 말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꽤 인기 있는 가수였거든요. 아시죠? 이번에는 저의
그 데뷔곡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던 꿈결 같은 세상이라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하지 인생은 슬픔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세상은 무서운 곳이라고. 난 믿지 않았지 슬픔한 인생을. 난 마냥 행복했지 마치 꿈결같이. 세월이 날 철들게 해. 시간이 날 물들게 해. 안 돼, 안 돼, 안 돼. 다 같이 해볼까요? 쉬운 멜로디죠?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난 믿지 않았지 슬픔한 인생을. 난 마냥 행복했지 마치 꿈결같이. 세월이 날 철들게 해. 시간이 날 물들게 해. 안
좀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 참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고, 오늘 오신 분들은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용케 잘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자리를 벗어난 이 바깥에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억울함을 겪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진실과 정의를 생각하는 그런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우리들의 이 인생 속을 관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만난 겁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 곡은 저도 뭔가 글쓰기를 좋아하고 대중 가수로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겪었던 20대 후반에 발표한 노래 중에, 간혹 여러분 혹시 TV에 연예인들 나와서 그 퀴즈 하는 프로그램 보면 뭐 기네스북에도 올라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제목의 노래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게 제가 작곡한 노래거든요. 제가 가사를 만들고, 조용한 외딴 섬에 엄마 새와 어린 새가 정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점점 6개 이렇게 31자의 제목인데요. 이 노래를 제가 최근에 새롭게 리메이크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음반을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노래는 네, 고맙습니다. 그 노래는 예전에 LP 시대 때 발표한 곡이라 CD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하셨는데 빨리 공급해드리지 못한 점 사죄드리면서 이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오면서 생각해봤어요. 예. 불러드릴게요. 3번 트랙에 있는 곡입니다. 예.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좋은 추억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멀고 먼 바다 저 멀리 조용한 외딴 섬 하나, 그 섬은 엄마 새와 어린 새가 정답게 살고 있었네. 그러던 한 날 갑자기 그 섬에 흉년이 들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살 수가 없게 되었다네. 견디다 못한 엄마 새는 머나먼
그 후론 영영 엄마 새는 돌아오지 못했다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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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엄마 엄마 난 배가 고파요. 세월이 흘러서 어린 새도 알게 되었네. 저토록 큰 바다가 지친 엄마를 삼켜버렸다는 걸. 바다가 미운 어린 새는 결심을 하게 되었네. 저토록 큰 바다를 모두 메워버리겠노라고. 지친 날개에 작은 돌멩이 아무리 바다를 메웠지만 너무나 지친 어린 새마저 저 바다를 삼켰다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지금 창밖에 비가 내리고 이 슬픈 이야기도 이제 끝이 나지만 아마 그 어린 새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혼자 힘으로 저 큰 바다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 지금쯤 그 조용한 외딴 섬에도 비가 올까?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래에 흠뻑 취해 있다가 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슬프고도 아름다운 한편의 동화를 듣는 듯한 그런 무대였네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의 눈동자와 목소리는 변하지 않는데요. 물론 나이 먹어서 조금 성대가 힘이 약해지고 하면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게 눈동자와 목소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음성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 송시연님은 얼마나 행복한 분일까. 그리고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노래로 전해 듣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빠는 나무다 북콘서트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즐기고 계시리라 믿으며 이제 조금씩 더 많은 무대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무대에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고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자 했으나 또 일정상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참석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축하 동영상으로 또 보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함께 청해서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태범 작가의 아빠는 나무다. 이제 조금씩 더 많은 무대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무대에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었고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자 했으나 또 일정상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참석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축하 동영상으로 또 보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함께 청해서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태범 작가의 아빠는 나무다 책이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아주 오랜 실현 끝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격려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랜 친구로서 정말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우리 이태범 작가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이 친구의 앞날을 지켜봐 주십시오. 대한민국 아빠 화이팅! 아빠는 나무다 화이팅! 아빠는 나무다가 책으로 나왔고 앞으로 영화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따스하게 아빠는 나무다를 봐주시면 아마 훌륭한 아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태범 씨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열정적이고 굉장히 유능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았던 그런 제 아주 아군을 타고난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놀라는 것은 그렇게 잘 인생이 안 풀릴 때도 늘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늘 이렇게 허풍에 가깝게 자신만만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잘 될 날이 오겠지라는 기대를 품곤 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오랜만에 여러 가지 힘든 조건 속에서도 이 새로운 이 프로젝트를 성사를 시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망하지 않고 정말 큰 성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빠 화이팅! 아빠는 나무다 화이팅! 이태범 작가님의 10년간에 걸친 오랜 노고 끝에 드디어 아빠는 나무다가 출간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작품이 지금 현재 영화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기대가 더 큽니다. 출판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꼭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아빠 화이팅! 그리고 아빠는 나무다도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효수입니다. 소설 아빠는 나무다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시간의 인내와 노력이 이 소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영화로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원작 소설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아빠는 나무다 화이팅!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아빠들 화이팅! 안녕하세요. 변호인을 기획하고 제작한 뉴저스 필름의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 아빠는 나무다 북콘서트에 이렇게 축하 영상을 볼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태범 작가님하고는 한 거의 10여 년 된 저도 인연이 있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 어쩌면 저보다도 훨씬 더 긴 인고의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리고 10년 동안 깎고 또 애쓴 것들의 결과가 드디어 아빠는 나무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또 이 좋은 원작이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더 근사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정말로 고대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세월을 보낸 그 작가님의 모든 노력과 또 아픔과 또 그 감동들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고 또 이것들이 영화라든지 다른 형태로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여러분들 만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이 책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모아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빠 화이팅! 아빠는 나무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재경 문창고등학교 동문회장 홍간식입니다. 우리 후배가 소설을 낸다기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문창고등학교 동문을 대표해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10년간 기간 동안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공이산이라는 말을 떠올랐습니다. 역시 문경을 대표하여 사나이다운 우직함과 배포감을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말 못할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씩씩하게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우리 후배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문경시와 문창고등학교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을 만드는 일에 용명전진하기를 문창고등학교 모든 선후배 동문인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태범 후배, 촌놈이라고 쫄지 말고 우리 문경 사나이의 기백을 한껏 품어라. 대한민국 아빠들 파이팅! 아빠는 나무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휴넷 NBA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윤진구입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이태범 동문의 소설 아빠는 나무다의 출간을 휴넷 NBA 3만 동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이 이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신다고 하니 그 열정과 도전 정신에 찬사를 보냅니다. 10여 년의 기간 동안 준비하시면서 수많은 역경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치고 힘들어 때로는 포기하려고도 했을 것이고 외로워 남몰래 혼자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새로운 출발점에 우뚝 선 이태범 동문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동문을 보면 유명한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말하기를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태범 동문 앞에 펼쳐질 길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순탄하리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시고 결승점, 아니 또한 새로운 출발점에 우뚝 서시리라 확신합니다. 휴넷 NBA 3만 동문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빠 화이팅! 아빠는 나무다 화이팅! 네, 축하 동영상을 쭉 보셨는데요. 간간히 웃음소리도 들리고 또 뭉클한 그런 마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다른 데서 보는 축하 동영상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왜 그럴까 잠시 생각해봤어요. 여기 나오셔서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들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오래된 인연, 수년 혹은 10년이 넘는 그 세월을 함께 지켜봤던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그 전주영화제 김영진 프로그래머 다시는 망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도 문득 들어오는데 정말 친하지 않으면 정말 이 사람을 잘 알지 않으면 저런 식의 축하 메시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태범 저자는 꽤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저런 사람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갖고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 축하 동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 아빠는 나무다가 이제 책으로 출간이 됐고요. 곧이어서 이제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송시연님께서 뮤지컬까지 만들어주시면 정말 멋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오프닝 즈음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 저자 이태범 씨는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으면서 다시 일어선 그런 사람인데 다시 일어서서 결심을 했답니다. 네, 남은
인생 동안 5편의 소설을 쓰고 그 5편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5편의 영화를 만들어야지. 그 첫 번째 단추가 벌써 꿰어지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뭉클한 마음으로 아마 기다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축하 무대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무대를 꾸며주실 분은 김현성님인데요. 이등병의 편지, 또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만드신 김현성님. 아까 제가 그 눈동자 목소리는 변하지 않는데요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분도 바로 그 멋진 목소리, 아주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이 무대가 여러분께 또 한 번의 감동으로 선사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큰 박수로 김현성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섰을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북이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읽고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운 기적 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웃었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나팔 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퍼지면 이등병의 편지 한 장 보이죠.
고맙습니다. 이태범 씨가 책을 썼다 그러니까 저도 쓰고 싶네요. 괴테는 파우스트를 80살에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늦게 출발했느냐, 언제 했느냐, 나름의 이제 어떤 각자의 삶에 아까 신재 씨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 원활하게 아무 탈 없이 인생을 사는 거야말로 제일 재미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막상 우리가 어떤 고통 앞에 섰을 때는 그걸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굴뚝같이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원래 이 책을 쓰는 소설을 쓰는 분이 아니에요. 이태범 씨가. 여러분들 아마 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대부분은 또 거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 두꺼운 소설을 한 권 쓴다는 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얇은 시집을 몇 권 내보고 또 다른 어떤 책을 내보기도 했는데 지금 제 나이에도 생각해 볼 때 물론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저 소설을 저렇게 쓴다는 게 왜 갑자기 소설을 쓸까 그런 궁금함 같은 게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후에 뭐 영화나 아니면 뮤지컬로 요즘은 이제 한 작품이 다양한 그 소스로 이렇게 막 바뀌기 때문에 아마 색다르게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이후에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나가시면서 책을 한 2권씩 사세요. 예, 한 권은 아시는 분 한 권 선물해 주시고 나이를 먹으니까 술은 잘 사주는데 그런 문화 활동 같은 게 점점 줄어들어요. 특히 남자들은. 그래서 책을 읽는다든가 연극을 보러 간다든가 하는 시간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딱딱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아빠는 나무다 출간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한 곡만 더 전해드리고 거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끝나가는데요.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파는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애드벌룬 떠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빈절을 내민다.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애드벌룬 떠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앵콜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요. 가족이 음악인인 경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예전에 그 작은 별 가족이 있죠. 지금 자전거 탄 풍경을 하는 강인봉 씨가 하는 그 식구들이 있었고 또 이후에 드문드문 있었습니다만 국악 쪽에서는 아주 드문데요. 또 학교까지 같아요. 김상철 밴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악이지만 우선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자리를 좀 잡아주시고요. 예, 한 가족이 한 음악을 계속 한다는 거야말로 또 하나의 제가 옆에서 보면 참 기쁜 일이다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은 학교 또 동문이세요. 서울대학교 국악과 국악 전공을 같이 전공을 하는 아빠는 선배고 아들은 이제 후배가 되는 격이죠. 그래서 이게 셋이 모이니까 따님까지 그래서 하나의 이 팀이 구성이 자연스럽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태범 씨가 뭐 얼마나 대단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축하 공연을 또 해주실지 기대되어지는데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기타를 집에 이제 기타가 여러 대 있으니까 한번 좀 만져볼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이놈들이 뭐 저 울려면 무슨 호박 쳐다보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별로 음악을 얘네들이 뭐 하든 안 하든 그렇게 기대감을 이제는 갖지 않기로 했는데 음악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격증을 주거나 또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실제로 요즘 그 주변에 청소년들이 꿈이 뭐냐 그러면 가수예요, 아니면 연예인이에요, 배우예요 이런 얘기를 아마 수월찬에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명문대에 어느 과를 들어가는 것보다 확률상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릴 때 꿈을 갖는 거는 물론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만은 TV로만 보여지는 것만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예, 김상철 밴드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예, 김상철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태범 씨하고는 음악하면서 사실 만났는데 갑자기 책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재주도 많구나. 어떻게든 축가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집안 식구가 다 동원됐어요. 아들, 딸이 같이 제가 이제 국악을 하게 되짐으로 해서 아들, 딸이 그런 공연을 자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학교도 동문이고 그런데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연주 횟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아들이 되는데 이름은 김대곤입니다. 대금 산조부터 하겠습니다.
예, 지금 들려드린 곡은 우리 전통 그 민속악 중에서 대금산조라는 곡입니다. 그 다음은 저기 또 아들하고 금방 김현성 씨하고 같이 해서 4명이 제가 노래하는 걸 해가지고요.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겨울이고 해서 겨울 노래 중에 찹쌀떡 장수와 메밀묵 장수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한 곡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앞보다 나무다가 대박 날 수 있게끔 여기에 들어오는 액을 다 막아내는 액막이 타령으로 2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왔네. 배등도 없는 골목길을 찹쌀떡 장수가 길게 지나가네. 이네 인적 없는 골목길을 메밀묵 장수가 길게 지나가네. 찹쌀떡 사려 메밀묵 사려 주위에 숨은 사람들 찾는 이었고 찹쌀떡 장수 발자국 소리 따라 옛인정이 사라져가네. 옛인정이 그리워지네. 찹쌀떡 사려 메밀묵 사려. 자, 이번에는 민요 중에서요 액매기 타령이라는 노래 있는데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루애기야 어루애기야 둥천애기로구나. 동해는 정제장군 정만적의 정화장 정갈 입고 정갈 쓰고 정갈의 핫살을 익혀들고 목녹주 등허를 내고는 땅에 숫살 먹고 예방을 한다. 어루애기야 어루애기야 어루 둥천애기로구나. 서해는 백제장군 백만적의 백화장
밥을 쓰고 뱃값에 핫살을 비켜들고 목동주 너를 내고는 땅에 숫살 먹고 예방을 한다.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어느 춘천 애기로구나. 정월이열에 드는 애건 3월 4월에 맞고 3월 4월에 드는 애건 5월 단어에 담아가 낸다. 애기야 애기야 어기 영차 애기로구나. 5월 6월에 드는 애건 7월 8월에 맞고 7월 8월에 드는 애건 9월 2일에 담아가 낸다. 영차 애기로구나. 9월 2일에 드는 애건 10월 모날에 맞고 10월 모날에 드는 애건 동지 섣달에 담아가 낸다. 애기야 애기야 어기 영차 애기로구나. 정치를 이빨을 3, 9월 4, 10월 오동지 6달 내내 돌아가더라도 1년하고도 12달 만복은 백성에게 잡시는 물알로 만대요전을 비옵니다.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어기 영차 애기로구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아빠는 나보다 북콘서트에 오셔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양하게 또 들어봤는데요. 한 가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현성님의 무대에 이어서 또 협연을 같이 하셨는데요. 김상철 밴드라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같은 그 음악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빠는 나보다 오늘 북콘서트는 이렇게 책 출간 기념회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아빠들에 대한 응원과 격려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고요. 조금 더 확장을 시키자면 아까 열리지 나무를 보시면서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에 대한 서로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빠는 나보다 북콘서트 준비된 무대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항상 뭐 토크를 한다거나 서울 볼 때 제 마음이 감동이 왔을 때마다 드리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건이란 것은 우리가 뭐 사건 사고 할 때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좌표에 찍힌 한 점이 사건이거든요. 물리학적인 의미로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무대 아빠는 나무다, 이 시간이 있기까지 그 시간과 공간의 좌표에 무수한 점들이 찍히고 또 말았겠죠. 그런데 2014년 2월 9일이라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15층 소극장이라는 이 공간이 마침내 만나서 하나의 좌표에 찍힌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감동으로 또 아름다운 사건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저는 아빠는 나보다 북콘서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아빠들, 이 세상의 모든 아빠들께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